트럼프가 이란이 최고 지도자로 무스타바를 선출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큰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선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였습니다. 그 후 미 NBC 방송과의 통화에서는 그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늘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에 어떤 대응을 할 거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즈타바를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아직 그 단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머무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인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선출 이후 첫 회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회견 아주 중요하게 저희도 내용을 보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네요. 네,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4, 5주로 예상했던 공격 기간보다 매우 크게 미군이 앞서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미국인 인질과 부당 구금자를 위한 행사를 열고 이란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지난 2007년 미 연방수사국 FBI 특수요원이 이란에서 실종된 날에 맞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테러리스트 정권이라면서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re trying to hold the world hostage. They are attacking their neighbors. They are attacking neighboring countries, their energy infrastructure, their civilian population. They're attacking embassies. This is a terrorist government. 네, 이란이 미국인을 인질로 잡았던 사실을 부각하면서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는 이란의 테러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에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의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호주에서는 현재 여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2일 한국과의 첫 경기에서 국가 제창을 하지 않았고 이란 내 보수 세력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란 국영방송 진행자는 반역 행위라면서 맹비난을 했고요. 이후 선수들이 다른 경기에서는 국가를 부르고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 또 인권단체들은 선수들이 귀국 이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보호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been asking them to work on the players having agency. There may be some that are incredib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journey home. It's an incredibly difficult situation. Thank you guys. Cheers.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SNS에 글을 올리고 이들이 살해될 가능성이 높은 이란으로 강제 송환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호주 총리에게 이들의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다시 글을 올리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를 했다면서 선수 가운데 5명은 이미 보호 조치를 받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망명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나선 건 이란 정권의 인권 침해를 부각시켜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또 미국 내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통화해 이란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국제 유가 시장과 관련한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런 발언 이후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5%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8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38%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로 장중한 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공조 대응 논의에 일단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무리 수순인 걸까요?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후계자로 공식 선출된 뒤에 중동의 포성은 오히려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유시설이 공습 여파로 가동을 멈추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는 등 피해는 시시각각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빽빽한 도심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란을 돕고 있는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한 겁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석유 저장소 등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북부 전선 확전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The government yesterday reported that over 500,000 people have now been displaced from their homes in the south of Lebanon, in Bekaa, the southern suburbs of Beirut. 이란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바레인에선 드론 공격 여파로 정유시설에 불이 나 민간인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설 운영사는 결국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ما تعرضت له بلادنا العزيزة والدول العربية والشقيقة والدول الصديقة من اعتداءات غير مسبوقة لا يمكن تبريرها تحت أي ذريعة من قبل إيران. 이라크 바그다드에선 미국 외교시설 주변에서 로켓과 드론이 요격됐고 튀르키예 국방부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튀르키예 영공에 날아온 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사상자는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습에 이어 지상전으로 확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라크에선 미군과 친이란 무장 세력이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도 선박 공격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만 모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중동 전역을 대상으로 공격을 이어오고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더욱 강력한 미사일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마지드 무사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미사일 발사의 위력과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사비 사령관은 지금부터 1톤 미만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각국이 비상조치에 나섰죠. 서방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긴급히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12억 배럴이 넘는 비축유의 방출 가능성까지 열어놨는데요. 중동 전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유럽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긴급 화상에 이를 개최한 G7 재무장관들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이 보유한 비축유의 방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G7 정상들이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Das ist jetzt noch nicht der richtige Zeitpunkt, aber wir sind da offen, auch als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s in einem koordinierten Verfahren zum richtigen Zeitpunkt dann zu tun. 현재 IEA 회원국들은 정부 통제 아래 12억 배럴 이상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원국 민간 회사들이 보유한 재고도 6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EA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규모의 석유를 방출해
유가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에너지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원유 생산이 이달 내로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출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원한다면 언제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고 다른 시장에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имея в виду не только наших партнеров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но и в государствах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таких как Словакия и Венгрия.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잇따라 비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태국 등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고 중국은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석유류의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필리핀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이 전쟁의 경제적인 여파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1,900원마저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최고 가격 지정 방침을 예고하자 정유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내 기름값도 아흘의 연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종전보다도 더 많은 기름을 넣을 작정입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3년 8개월 만에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는 1,92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란 공습 직전이었던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200원, 경유는 300원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름값 상승 속도를 두고 연일 경고에 나서자 오름폭은 한풀 꺾였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의 편승에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름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 지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유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유사 출고 가격 조정 여부와 최고가 지정 유지 기간 등 구체적인 방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가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과 같은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정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중동 지역에 진출한 일부 기업은 현지에 파견한 직원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과 가족을 임시 귀국시키고 있고 LG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 상주 직원을 근처 국가로 대피시켰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현지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현지 상황에 따라 철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런 고유가 여파를 먼저 받는 직종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화물차 기사입니다. 유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승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경기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1년에 100만 개 가까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곳에서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에 화물차들이 몰리는 주유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름값 인상이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 기사들에게 직격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기지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대의 화물차가 오가며 물류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비교적 기름값이 저렴한 이곳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이전에 비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경우 하루 평균 운행 거리는 1,000km 수준. 한 번에 500리터씩 기름을 넣고 2, 3일을 다니는데 얼마 전까지 50만 원이던 주유비가 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80만 정도가 그냥 유류비로 더 나가빈다 이래 비면은 우선 일정한 고정 비용이 있을 건데 거기서는 이제 또 대출을 받아가 생활하든지 뭐 그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기사들은 이러다가는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원래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도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의 기름값을 차지를 했는데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난 이후로부터는 절반 이상을 지금 기름값으로. 더구나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막막한 상황. 일부 기사들은 잠시 일을 쉬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비싼 기름을 넣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일을 쉬는 게 오히려 버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물차 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고유가, 고환율 직격탄으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가 3년 8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우리 경제는 금융 외환시장과 실물 경제 모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와 강달러 분위기가 고조되며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니까 그 후폭풍이 증시로 환율로 물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동산 원유 비중 고환율도 마찬가지로 더 큰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중동전에 취약한 구조가 우리나라입니다. 국제 유가 급등은 세계 교육을 위축시키고 물류 차질도 빚어지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올해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62달러를 전망했지만 국제 유가는 이미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50달러 이상이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소비 심리도 위축시켜 올해 내수 회복 기대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는 국내 물가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두바이유가 연평균 97달러로 오르며 국내 소비자 물가는 5.1%로 급등했습니다. 석유류는 조금만 올라도 국내 전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산유국이 원유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경기 둔화 속에 물가는 뜀박질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겹쳐서 물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동시에 내수 침체와 수출 침체로 인해서 경기 침체까지 동반된다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유가가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입체적인 충격을 주는 가운데 원가 상승분을 웃도는 가격 폭리는 정부의 압박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지만 전체 물가 흐름을 안정시키기에는 외부 변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잡기 위해 최고 가격제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가격의 기준은 산업통상부에서 별도 논의하고 가격을 정하는 주기는 2주로 설계하려고 한다며 첫 번째 최고 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국회도 정부를 상대로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위기가 확산할 경우 비축유를 푸는 등의 비상계획을 즉각 발동하겠다면서도 과도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전쟁 발발 열흘 만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민심이 요동치자 국회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여야는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기름값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비상사태를 지금 악용한 거 아닙니까? 악용해서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유조선이 한국에 도착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 발발하자마자 기름값 올린 겁니다. 이 폭리 아닙니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면밀하게 조사해 CCBB를 반드시 가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CCTV를 반드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최고 가격 고시제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현 상황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석유 1억 9천만 배럴 200일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수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석유가 완전히 다 부족해서 국가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죠. 다만 중동 전역으로 위기가 번지는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며 위기 단계가 격상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곧바로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80억 원 규모의 긴급 수출 바우처 지원에 나섭니다. 중동 수출 규모가 크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최대 1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일부터 지원 접수가 시작되고요. 신속한 심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흘 안에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도 교민들이 민항기를 타고 귀국했는데 한국에 돌아온 비행기 탑승객들은 가족을 만나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한 여성을 보자 반가움을 참지 못한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가 꼭 껴안습니다. 아들의 무사 귀국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중동 사태를 피해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2명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영공은 일부 유럽행 비상 항공편만 운항되고 있었는데 우리 외교당국의 요청에 카타르 정부가 응하면서 긴급 항공편이 마련된 겁니다. 계속되는 폭격 소리에 교민들은 현지에서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청 폭발음이 크고 그리고 창문이 막 흔들려요. 비행기가 출발해서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했던 마음은 무사히 돌아온 가족을 만나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비행기 타였다고 그랬는데도 불안하더라고. 내가 이제 안심이 되니까 마음 푹 놓고 잠자야지. 맛있는 거 먹고. 카타르에 가족을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교민들은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만을 바랍니다. 네, 대부분 교민들은 아버지들은 많이 현지에 계시고 일단 아이들만 많이 돌아온 상태여서요.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여객기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이 늦어진 아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가족들은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만을 지켜봤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외교부는 다른 중동 국가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사제 폭발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캔자스시티 공항은 테러 위협으로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부의 테러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이슬람 찬반 시위대들이 충돌했습니다. 양측이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는가 싶더니 누군가 축구공 크기의 물체를 시위대를 향해 던집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검은색 테이프로 감싼 병 안에는 각종 나사와 불을 붙일 수 있는 도화선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Witnesses reported seeing flames and smoke as it traveled through the air before it struck a barrier and extinguished itself a few feet from police officers. 뉴욕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2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6명을 체포하고 인근 도로에서 긴급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시위 당시 맘다니 시장 부부는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극우 성향의 인플루언서 제이크 랭이 주도했는데 랭은 과거 경찰을 때리고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해 줬습니다. 승객과 공항 직원들이 서둘러 활주로로 대피합니다. 미국 캔자스시티 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위협으로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됐고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차단됐습니다. 공항은 3시간 뒤에 정상 운영됐지만 폭발물 위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부의 테러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전쟁 발발 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 과정에서 국제법적으로 주거지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요모르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는 이번 이스라엘의 백린탄 사용 의혹에 대해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스라엘에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개혁 추진 속도전에 거듭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을 하더라도 초과 삼간을 태워선 안 된다고 SNS에 적은 건데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 SNS에 개혁은 외과시술 같은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모두가 아닌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당대표 시절 구속영장 기각과 위중교사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들며 양심적 법관들 덕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내 의견만이 진리라는 태도를 지적했던 이틀 전 SNS 글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개혁에 속도 조절과 신중한 태도를 주문한 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내에선 정부 검찰개혁안에 공개 반발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향해 불만을 드러내는 기류도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 맞대응하기보다는 여당 내 의견 조정이 우선이라며 당청 갈등 확산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또한 읽힙니다. 대신 검찰개혁 주무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집권 세력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총대를 맸습니다. 직접 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 폐지로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건 수기와 통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여당 강경파를 직격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자제 요구가 지방선거 전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오지만 이 개혁이란 구호에 휩쓸려 불완전한 제도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평소 지론을 강조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공개 파열음을 우려하는 건데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개혁을 콕 찍어 신중한 태도를 거듭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밤중 메시지에 민주당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으면 대통령과 한판 붙자는 거 아니냐는 물밑 경고부터 이 과도한 갈등 표출을 우려하는 공개 발언까지 강경파 반발을 자제시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내야 합니다. 법사위원들도 조율 과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게 하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벼룩 잡으려고 초과삼간 불태울 수는 없지 않냐. 하지만 검찰개혁의 선봉을 자처하는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지금 상태론 검찰 기득권 유지를 넘어 권한을 강화하는 거라고 반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는. 강성당원들과 실용주의파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돌하는 등 지지층의 원심력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입법 공청회를 포함해 정부의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잡음은 계속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검찰 권한을 놓고는 이처럼 동상이몽이지만 대통령 공소 취소에는 단일 대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흡수한 국정조사 추진위 토론회에 참석해 조작 기소는 공소취소가 당연하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보다 선명해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여권 내 강경파와 신중론자의 신경전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물밑 조율을 언급한 정청래 대표의 말이 무색하게 공개 마찰음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부가 엉망인 건 제일 야당이 더하죠. 이번엔 과연 다를까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 461일 만에 이를 사과하고 이른바 절윤 선언까지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경 노선을 걷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노선 전환을 압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도 않고 버티자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관위는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오 시장은 꿈쩍 않고 변화를 외쳤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긴급의원 총회에선 선수와 계파를 가리지 않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전국 정당을 표방하던 국민의힘이 TK 자민련으로 추락했다는 불만이 나왔고 당원 당규에 불법 계엄 반성을 담자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로고가 있는 이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질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 그래요. 3시간 넘게 이어진 난상 토론 끝에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도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61일 만에 나온 현역 의원 전체 명의의 계엄 사과 그리고 절윤 선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언행을 멈추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함께 대응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간 강성 지지층도 품고 가야 한다던 장동혁 대표 역시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고 끝까지 의총장을 지켰습니다. 다만 수석 대변인 명의로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는 말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0.1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아서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합니다. 다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지금도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북 지역은 여기에 안개까지 짙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0.1도, 대구는 영하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구와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원유 수송로인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장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전 상황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자신의 제안을 설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났다는 트럼프의 발언 영향으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G7 재무장관의 비축유 방출 가능성 시사에 배럴당 80달러대로 복귀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최고 가격 고시제를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 확산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의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가 결정된 이란에서는 충성을 다짐하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내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란의 공습을 받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딴 피해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탄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국의 암살 위협 속에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모즈타바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که تیرتان به سنگ خورده و در باتراقی که گرفتار شدید انشالله غرق خواهید شد. به هیچ عنوان از هیچ تهدیدی از این شخص و کسانی که ایادیش هستن کمک کنندش هستن نمیترسیم. 갑자기 떨어진 폭탄에 길 가던 사람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란을 선제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에서도 평화로운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에 숨지거나 다치는 주민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등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는 이제 또 다른 집이 됐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continue maybe more. We are very afraid. Even if it's not comfortable, at least I don't have the stress to stand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이란은 6개월 이상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뿐 아니라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공세까지 강화하면서 이번 전쟁의 출구는 누구도 찾기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죠.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이에 반대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자 세습이란 비판에도 이란이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가 뭘지 김잔디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진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생전에 세습에 반대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직후 뉴욕타임즈는 하메네이가 유고 상황에 대비해 후계자 후보 3명을 지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자 명단에 아들 모즈타바는 빠져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불합리한 세습 군주제를 타파한 것을 꼽아왔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모즈타바를 선택한 이유는 하메네이 사후 강력한 권력을 가진 혁명 수비대가 모즈타바를 강력히 밀어붙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하메네이가 적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규정하고 순교자의 아들이 대미항전을 이끈다는 상징성을 부여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서 모즈타바를 반대한 점도 이번 결정을 촉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고 폄하하고 모즈타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지 않는다면 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모즈타바가 이끄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한 저항을 이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If this continues then, and in particular if they start to widen their target list, it's going to escalate things and it could prolong things as well. 하지만 하메네이 가문의 2대에 걸친 통치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세습 사례. 이란 내부의 반발뿐 아니라 공화국 이념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최고 지도자로 모즈타파 하메네이를 선출한 데 대해서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MBC 방송과의 통화에서 모즈타바의 이란 최고 지도자 선출에 대해 그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란 내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대를 이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한다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이슬람 공화국의 든든한 파트너로 남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격하자 두 나라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이란의 새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이란이 자국 헌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어떤 구실로든 타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의 주권과 안전, 영토 안전성은 완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화물선 2척에 중국에서 미사일 원료를 싣고 출항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중동에 특사를 파견해 중재 외교에 나선 시점과 맞물렸는데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일과 5일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의 가오란 항에서 화물선 2척이 출항했습니다. 이란 국적의 샤부디스호와 바르진호입니다. 탄도미사일 원료 공급 혐의로 미국과 영국, EU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해운공사 소속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 배에 고체 로켓 원료인 과염소산 나트륨이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운 자동 식별 시스템 지도를 보면 두 선박은 현재 말라카 해협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과 차바하르 항, 각각 15일과 16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항구 모두 이란 해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반다르 아바스 항은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수입한 미사일 원료가 폭발했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و حتما تلاش خواهیم کرد که هم به کسانی که جانشون از دست دادن بگیم به خانواده هاشون رسیدگی کنن و هم عزیزانی که مجروح شدن حتما رسیدگی خواهیم کرد. 이런 가운데 중국이 파견한 중동 특사는 본격적인 중재 외교에 나섰습니다. 아랍 맹주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무장관과 걸프 협력회의 사무총장부터 만났습니다. 中方呼吁立即停止军事行动，尽快重回对话谈判，避免紧张局势进一步升级. 중국의 중재 외교 개시와 맞물려 다시 불거진 미국발 이란 무기 공급설. 이번 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도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동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SNS에서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에 과거 영상까지 현재 상황인 것처럼 둔갑하면서 뭐가 진짜인지 가려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이집트 등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란을 향한 공격 장면뿐 아니라 팩트체크 영상도 함께 올리며 이란 정권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ne thing one of their leaders said recently is that 500 Americans have been killed, they claim. These are lies. The lies will continue. 이란 역시 SNS에 공개석상에서 전쟁의 부당함을 알린 뒤 제압당했다는 미군의 영상을 올리는 등 맞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Israel is the reason for this war.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this war for Israel. Come on, let's go.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SNS가 사실상 전장의 또 다른 무대가 되면서 가짜 정보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 건물을 공격한 모습이라는 이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 검증 플랫폼 글로벌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영상 속 여성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도로 위 차량이 서로 겹쳐 보이는 등 딥페이크 영상 특유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공격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이 영상은 2015년 중국 텐진 공장 폭발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가짜 영상이 활개를 치자 SNS 플랫폼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X는 무력 충돌 관련 AI 영상을 표시 없이 올릴 경우 수익 프로그램에서 90일 제외하고 재위반 시 영구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런 게시물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SNS에서 제2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가짜 정보가 전쟁의 또 다른 무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중동 지역의 하늘길이 차차 재개되고요. 정부가 전세기까지 투입하면서 고국으로 향하는 귀국 행렬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학업과 생업 같은 저마다의 이유로 현재 남기로 선택한 교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 12년째인 이승재 씨. 이번처럼 전쟁의 공포가 생생하게 피부로 와닿은 적은 처음입니다. 정말 머리 위에서 꽝 하는 그 큰 대응과 함께 그 미사일 요격이 되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파편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정말 그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현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가족처럼 지내온 세월이 눈에 밟혀 보금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교민들과 서로 의지하며 고된 피난길을 떠나는 이웃을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좀 큰 위로와 감동을 현지인들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그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학업을 위해 먼 타지로 온 유학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떠나면 언제 또 졸업할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에 불안하지만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조금 양상이 달라서 그런지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아직 학업이 남아 있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뭐 전쟁 끝나고 온다고 하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남편의 사업과 아이의 학업 문제로 당장 피난은 미뤘지만 주변국으로도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 두려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화된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마다의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한 이들은 하루빨리 비극적인 전쟁이 끝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연동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다음 달부터 큰 폭으로 오를 걸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주문지랑에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이달 어업용 면세 경유 리터당 가격은 880원, 지난달보다 70원 올랐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최근 국제 경유 제품 가격의 한 달 평균을 반영해 매달 1일 조정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 면세유 가격 인상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제품가가 많이 급등을 한 이유로 해서 면세유 또한 4월 달에 가격이 좀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쟁 장기화로 면세유 가격 급등이 예상되자 어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조업에 많게는 800만 원어치 이상 기름을 쓰는 체납기 어선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어민들은 조업 포기하는 경우가 아마 속출하게 될 겁니다.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수산시장을 찾는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손님들이 차량 문제로 이래가지고 3번 내려올 거를 한 번 내려오고 해서 이제 거의 한 60%는 줄었다고 봅니다. 면세유 가격 상승은 조업 부담을 넘어 수산물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제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3구 경매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이 오늘부터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채용을 시작합니다.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갱신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담합하다 적발되면 적어도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3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20,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60여 킬로미터를 도주하던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은 관련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이들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문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흰색 승용차가 위협하듯 빠르게 전진합니다. 경찰관이 공중을 향해 공포탄을 쏘고 후진에 달아난 승용차를 순찰차가 들이받습니다.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30대 남성 A씨. A씨는 이보다 2시간 전쯤 경남 통영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함께 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택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집을 빠져나오는 데는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나온 A씨는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해뒀던 자신의 차량에 올라탄 뒤 도주국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62km가량 도주를 이어가던 A씨는 경남 사천에서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뒤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냥 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피의자 등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이들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횡령과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범부처 합동특별감사에선 농협 간부들의 전횡과 특혜성 계약, 분식회계 같은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재작년 당선된 강호동 농협회장은 계열사 거래처 대표에게서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합동특별감사 결과 추가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회장 선거 당시 강 회장을 도운 조합원 등에게 재단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유용해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지난해엔 지역 조합에서 취임 1주년 명목으로 10돈짜리 황금 열쇠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중앙회 소속 일부 부서도 공금을 유용하여 조합장 등에게 배포할 선물을 중앙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단 돈을 멋대로 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협재단 간부는 사업 예산을 자녀 결혼식비나 가구, 사치품을 사는 데 썼고 기관 내부에선 선심성 수당 지급과 외유성 출장이 만연했습니다. 최근 5년간 농협 지휘부가 객관적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뿌린 포상금은 75억 원에 달합니다. 지출 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유보 예산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이 밖에 정부는 특혜성 대출이나 수의계약, 일부 조합의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사례를 확인해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선거제도가 금품에 취약하고 조합장들 입김에 내부 통제 기능마저 잃었다며 96건을 시정 조처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관리 기업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결탁해 기밀 정보를 탈취한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기밀을 유출해 뒷돈을 챙긴 전 직원과 이를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특허 관리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삼성전자가 설립한 IP센터 전 직원이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직원 A씨는 특허 분석 자료를 대가로 특허 관리 기업 대표 B씨에게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렇게 유출된 자료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관련 협상에 활용해 3천만 달러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후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관리 기업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결탁해 사내 기밀을 탈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초대 IP센터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은 퇴사 후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해 내부 기밀을 빼돌린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 직원 A씨는 삼성전자 몰래 또 다른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해 특허 공격을 준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B씨가 대표를 맡은 특허 관리 기업은 임직원들이 특허 사용권 협상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란 사태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은 단계적인 군사 행동이라며 매우 빨리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정책 워크숍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아직 충분히 승리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전쟁이 거의 마무리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다른 지도자들의 사망을 언급하면서 적이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부산 동구 수정터널에서 3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정체로 멈춰 있던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고등학생 최가운 선수가 다부진 목표를 밝혔습니다. 올림픽 이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최가운 선수의 당찬 목표,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앞으로 시간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서 기술을 딱히 막 정해놓진 않았고 그냥 지금 하던 기술에서 조금 더 난이도 계속해서 높이고 싶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후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잘 타는 스노우보드로 기억되고 싶어요.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0.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곳 상암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늦은 오전까지, 서울 등 영서와 충청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일평균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공기도 다소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0.3도, 대구 영하 1.8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 11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